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교육해서 취업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그 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총량이랄지 역량이랄지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그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을 때 이제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비전, 그다음에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 목표, 성과 지수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 이제 한 꼭지가 저희가 글로벌 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 글로벌 꼭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캠퍼스 인프라 조성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플랫폼이란 겁니다. 지금 서정대학교 혹시 국제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학생이 지금 한 4,000명이 좀 넘게 있습니다. 국제 학생만. 근데 4,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학당에 한 800여 명, 대학생으로 한 3,200여 명이 있는데 이 4,000명이 넘는 학생이 서정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것은 저희 학교에 크게 세 가지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그 포리너 프렌들리 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플렉서빌리티가 있습니다. 유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 플랫폼 시너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제 학생, 외국인들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영어 시험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대학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자기가 학교에서 시험 볼 수도 있고 그 저기 다른 중학교 이런 데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시험 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우리 또 한국인이 볼 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뭐 수업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그게 수업에 효과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산자부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뿌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뿌리 같은 거 뭐 그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제학생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한국의 서바이벌과 관련된 자기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과 다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제학생 지원 관리 체계는 이제 입학 전 단계, 그 다음에 재학 단계, 졸업 후 단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입학 전 단계에 이제 뭐 홍보 방법 다양화, 유치국가 다양화, 그 다음에 제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우수 학생 선발, 이제 선지 선행학습 지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요 마지막에 있는 현지 선행학습 지원도 저희 플랫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주는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이제 24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합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세종학당과 베트남 짜빈의 세종학당. 이 세종학당은 현지 대학교랑 서정대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쉽게 해서 정부 돈으로 운영합니다. 문화관광부 돈으로. 문화관광부 돈으로 운영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가르친 한국어 수료증이 한국 유학 올 때 정식 한국어 공인 어학 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시키면 우리가 대학생으로 유치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즉 학교 돈으로 외국에서 어학당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부 돈으로 외국에서 어학당을 차려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입학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학당에 왔다가 본과로 갈 때 본과에 와서 뭐 전공시
지나갈 때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플랫폼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관리에서 여기 뭐 전공에서 멘토 멘티, 외국인 교원, 뭐 대학 생활 직원, 한국어 능력 개발, 정주 지원, 전과 지원, 유학생 취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보면 이 한국어 능력 개발과 관련돼서 저희가 토픽 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대 중에서 토픽 시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한 6군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토픽이라는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이 토픽 시험센터가 있고 없고는 또 큰 차이가 나는 게 보통 우리 국제 학생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건 토픽 시험 접수입니다. 시험 접수가 어렵습니다. 막 5분 10분 만에 그냥 접수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시험센터인 대학은 그 중에 40%에서 50% 사이를 내부적으로 자기 학생을 먼저 단체 접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200명을 시험 본다. 200명 중에 뭐 80명이나 100명은 그냥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따로 띄어서 시험 접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4년제는 이 TO도 막 1000명, 2000명씩 받고 건대 같은데 그리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4년제 유학생들 중에 토픽 시험 접수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말 듣기가 좀 어려운데 전문대는 시험 접수를 못해서 못 봤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플랫폼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정대 다니다가 다른 학교 편입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서정대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업을 가든 아니면 장학금 받을 때도 전부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혜택도 그 플랫폼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위에 이제 졸업 후 단계에서 국내 취업 지원, 이제 본국 귀국 지원, 동문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저 취업과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라는 것은 산자부가 지정해 준 것이고 뿌리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용접이라는 것은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기계에도 들어가고 오만가에도 들어가니까 뿌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용접이 이런 여러 가지 것에 기본이 되는 뿌리 산업인 겁니다. 이 뿌리 산업으로 전국에 9개 대학이었는데 이번에 4개가 추가돼서 13개 대학인데 이 대학들은 마치 경찰대처럼 졸업하면 자동으로 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근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지가 수석을 졸업했어도 경찰 시험에 떨어지면 경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산자부로부터 베니핏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용접과가 이 뿌리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용접과 출신들은 자기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용접을 배웠을 뿐인데 졸업 후 취업 비자가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와 있는 조선이공대도 뿌리대학으로 지금 돼 있고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플랫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취업을 나가려고 할 때 지금 지역 특화 비자로 해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거주 비자로 우리 유학생들이 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 때에도 한국어 점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점수를 아까 세종학당으로도 딸 수 있고 토픽으로도 딸 수 있고 하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무부가 해주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줄여서 사통이라고 하는데 이 사통을 또 저희가 한 10년 이상 경기 북부 거점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대 중에는 또 영진 전문대도 거점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거점 운영기관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서 외국인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랄지 아니면 법무부가 예산을 줘서 클래스 5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자부담으로 추가로 2개, 3개 더 열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준다랄지 아니면 사통도 사전평가라는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점수로 똑같이 한국어 능력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그 시험 장소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월하게 그 점수를 따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좀 더 깊이 나가면 대학 연계 사통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학점만 땄을 뿐인데 그 학점이 사통으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사통은 사통대로 따로 듣고, 마치 비교과처럼 두 가지를 따로 들어야 학점도 따고 사통 이수증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사통 대학연계를 법무부로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냥 학점을 땄는데 나중에 사통 수료증이 같이 나오는 이런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 학교 주변에 연천군이라고 하는 인구 소멸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저희가 지역 특화 비자를 재작년에 전국 최초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영어 시험 센터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돈만 주면 다 뭐 하라고 합니다. 뭐 CEFR이라는 영어 시험 센터를 해서 저희가 그 영어 트랙도 하고 있고 전공 심화 과정도 하고 있고 석사 과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들 지금 여기에 그 저희가 취업 지원이랄지 이런 걸 위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국인 대상으로, 한국인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하는 것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전부 산업인력공단에서 필기실기로만 자격증을 줬지만 요즘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 있고 일학습 병행 국가 자격제도도 있죠. 다 국가 자격증을 나가죠. 이게 작년부터 외국인 유학생한테 개방이 됐습니다. 이게 개방이 돼서 저희는 뷰티아트과에 피부 관리하고 네일아트 두 개를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과정평가형으로 기능사 자격증에 해당되는 레벨 3를 지금 작년에만 26명을 배출을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한식조리 과정평가형을 외국인 전용으로 지금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이제 조리 자격증을 따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력, 경력, 자격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자격을 학교가 갖고 있는 플랫폼 시너지를 활용해서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을 따주기 때문에 취업 비자에 굉장히 유리한 선점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플랫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고, 그 다음 이 국제개발협력, 이거 코이카 사업입니다. 코이카. 이 코이카 사업은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의 그 포리너 프렌들리 정신하고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코이카 사업으로 해외 봉사활동에 선정이 되면 한국인들만 데리고 해외 봉사활동을 갑니다. 외국인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작년에 봉사활동 갈 때도 우리 국제학생들하고 믹싱을 해가지고 갔고, 올해도 또 이 사업에 지금 재선정이 됐는데 국제학생들하고 믹싱을 해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선진 시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리너 프렌들리한 것들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술교육연수, 단기연수 대만 통해서 했는데, 요건 이제 뭐랑 상관이 있냐면, 저희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포리너 프렌들리,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플랫폼 시너지,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년제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우리만의 경쟁력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 경쟁력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랑 상관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특수목적 한국어랑 상관이 있습니다. 혹시 언어 전공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하면 뭐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빔밥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 특수목적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저희가
용접 한국어랑 도장 한국어 책을 썼고 이번에 자동차 한국어 책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미용 한국어 책을 출판은 안 했지만 단기 교재를 만들어서 아까 대만 전문대들을 데리고 다른 4년제를 제끼고 저희가 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게 다른 데 가서 공부해봤자 일반 한국어 배운다. 근데 우리 서정대로 오면 미용 한국어를 가르쳐준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특수목적 한국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접 한국어에서는 후면 용접을 하세요. 220V를 사용하세요. 안전모자를 선반 위에 올리세요. 같은 것들을 사진이랄지 그림이랄지 관련된 전문 용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을 만들었고 그걸로 수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4년제가 손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대가 이런 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싼다는 게 우수 사례로 지금 MBC 뉴스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훈민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특수목적 한국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우리 교수님들 중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의 자격 취득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전공자가 용접 한국어, 미용 한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미용 교수님이, 조리 교수님이, 용접 교수님이 한국어 자격증을 따서 이런 걸 가르쳐야 더 효과가 있고 또 외국인 국제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아무래도 한국어 교원을 따신 분들은 좀 학습 효과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대략 현재까지는 전임교원의 10% 정도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이거를 30% 이상으로 높이려고 그래서 유학생들 학습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뭐 한국문화 증진할지 뭐 글로벌 리더스 캠프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들도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시험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꼭 다른 학교들도 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비자 상담실 운영, 비자 취득 이런 것들은 포리언 프렌들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4년제의 전문대는 짓눌릴 수밖에 없다. 4년제에서 좋은 유학생을 다 데려가고 좀 떨거지 같은 친구들을 전문대가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탈률, 불체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불체율이 높아지면 페널티를 받고 비자 제한을 먹고 그러면 유학생 모집이 중지돼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는데 결국 이걸 타개하기 위한 것도 전문대만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과정평가형이랄지 같은 뿌리대학이랄지와 같은 취업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있고 다행히 복받은 것은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F2R을 내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특수목적 한국어를 전국에서 최초로 타겟팅을 해서 4년제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지금 조금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